영국의 현대미술가인 데미안 허스트는 예술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작가죠. 죽음을 박제하는 예술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 데미안 허스트와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아트 플랫폼 누아트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십시오. 자, 데미안 허스트 하면 사실 그 동물의 사체를 유리관 안에 넣어서 전시한 그런 작가로 유명한데 먼저 데미안 허스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데미안 허스트는 영국 브리스톨 출신으로 현존하는 현대 미술 작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네. 1991년에 열었던 첫 개인전에서 포름 알데히드 용액이 가득 차 있는 유리 진열장 안에 죽은 상어가 들어있는 작품을 설치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 데미안 허스트는 이 작품으로 당시 미술계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작품명은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저도 그 작품을 보고 처음에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작품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을 텐데요. 굉장히 큰 수조 안에 포름 알데히드 용액이 가득 채워져 있고요. 그 중심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실제 상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이 상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데 마치 먹이를 막 잡아먹기 직전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예. 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꽉 찬 액체도 좀 숨막히게 느껴지는데요. 이 데미안 허스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처음 이 상어를 구할 때 어부에게 당신을 잡아먹을 만큼 큰 상어를 원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데미안 허스트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닷속을 군림하는 어떤 공포의 큰 존재이기도 한 이 상어의 죽은 육신, 그리고 그것을 박제했지만 그럼에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그런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데미안 허스트는 이 작품 외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소나 양 같은 동물을 이용해서 자연사 시리즈들을 작업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상어뿐만 아니라 소와 양 같은 동물을 이용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작품들은 뭐가 있나요? 네, 포름 알데히드 용액을 똑같이 사용한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천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도 이제 만만치 않게 좀 충격적인 비주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두 공간으로 나뉜 진열장 한쪽에는 절단된 소의 머리가 놓여져 있고요. 그 위로 우리가 이제 흔히 전기 파리채라고 알고 있는 그런 비슷한 형식의 전기 충격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 공간에는 살아있는 파리와 구더기가 있는데요. 이 절단된 소의 머리 때문에 절단된 소의 머리에서 흐른 그 혈액 때문에 그 냄새를 맡고 다른 공간에 파리가 넘어와서 이 소 머리 위로 모이게 되고요. 이 파리들이 날아다니다가 그 머리 위에 있는 충격망에 닿아서 떨어져서 죽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떨어진 파리들 때문에 또 구더기가 생겨나게 되고요. 이 구더기가 다시 날파리가 돼서 소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이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작업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 또한 생명의 탄생과 죽음의 연속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설치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예술 작품이라고는 하지만 동물 학대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작가는 어떤 생각일까요? 네, 동물의 죽음을 이용해서 작품화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 뭐 동물 애호가들이나 동물 보호 단체에서 좀 거세게 비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가장 크게 논란이 됐었던 사례 중에 하나로는 2012년에 영국 테이트 모던에서 진행됐었던 사랑의 안과 밖이라는 전시가 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데미안 허스트가 그 창문이 없는 하얀 벽으로 둘러싸여진 공간 안에 나비들이 날아다니도록 풀어두었고요. 이 전시장 안에는 꽃이나 과일 또 설탕물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이 전시가 당시에 20주 이상 진행이 됐었는데 그 기간 동안 약 9천 마리 정도의 나비들이 날아다니다가 죽었다고 하고요. 이 작품을 실제로 봤던 관객들은 뭐 일부는 가짜 나비인 줄 알았다, 또 진짜 나비를 사용하다니 너무 잔인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데미안 허스트는 뭐 당시에 공식적으로 어떤 해명이나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뭐 아름답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그것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그 당시에 논란이 이제 거세지니까 데미안 허스트의 전시를 주최했던 테이트 모던의 관계자가 이 전시장 환경은 나비들이 원래 자연 환경에서 살던 그 환경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논쟁이 일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뭔가 납득할 만한 해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런 논란을 계기로 예술성을 오히려 더 인정받으면서 작품의 가치가 상승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데미안 허스트는 1995년에 영국에서 최고 작가들에게 수여되는 그 터너 상이라는 상을 수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또 앞서서 소개한 죽은 상어를 다룬 작품은 당시에 5만 파운드, 약 한화로 1억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제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사용한 방부 처리가 초기이다 보니까 완벽하지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박제됐던 상어의 외관이 좀 쪼그라드는 등 이런 변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예. 복원이 조금 어렵기도 했었는데 새로운 상어로 교체를 하는 조건으로 이 작품이 이후에 100억 원으로 다시 팔리게 되고요. 예. 그 이후에는 이제 2005년에 한 경매에서 하나 약 120억 원에 낙찰됐을 정도로라고 하니까 뭐 일각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긴 하지만 동시에 작품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한 셈입니다. 그렇네요. 네, 인기와 논란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스타 작가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데미안 허스트가 작가이기도 하면서 사업가로도 굉장히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작품을 기획하는 능력이 상당하다고요. 네, 이 데미안 허스트는 대학생 시절부터 굉장히 뛰어났던 기획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고 또 판매하는 것에 굉장히 능했고요. 작품이 좀 다소 자극적이긴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심오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장치를 해두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비판도 있지만 동시에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작가 중 한 명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이 데미안 허스트는 활동이 잦아지고 또 작품의 인기도 많아지면서 일찍이 개인 매니저를 고용했는데요. 당시 주로 배우의 매니지먼트 쪽에서 유명했던 프랭크 덤피라는 매니저를 통해서 직접 작품을 경매에 내놓고 또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매니저가 당시에 수익 창출 쪽으로 아주 능해서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이미지를 활용해서 다양한 아트 상품을 기획하고 또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데미안 허스트는 좀 일반적으로 작품에만 몰두를 하기보다는 비즈니스 쪽에도 중점을 두는 그런 행보를 보였고요. 또 작품을 제작할 때도 어시스트들을 두고 작업을 했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잠깐 다뤘던 앤디 워홀의 대량 생산 스튜디오인 팩토리 스튜디오와 비슷한 맥락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재주가 많은 사람이네요. 네. 자, 그런데 영국에 데미안 허스트 외에도 이 파격적인 그 예술 세계를 가진 이제 작가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몇 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데미안 허스트는 그 당시 영국 현대 미술을 부활시킨 주역으로 불리기도 했던 YBA라는 그룹에서 전위적인 활동으로 인지도를 쌓았는데요. 네. 이 YBA는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의 각 앞글자를 딴 줄임말인데 당시 영국을 대표하는 젊은 작가들을 뜻합니다. 네. 이 YBA는 1980년대부터 활동을 했는데요. 여기에 속한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좀 개성이 넘치고 자유분방했고요. 작업의 주제 또한 기존 경계를 좀 무너뜨리는 전위적이고 기발한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 YBA 그룹에 소속된 아티스트 중에는 데미안 허스트 외에도 마크 퀸이나 트레이시 에민, 또 체프만 형제 등이 있는데요. 당시 현대미술이 다뤘던 주제보다는 한층 더 도발적인 성이나 폭력, 또 마약 같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과감하게 다뤘기 때문인데요. 이 YBA 그룹의 작가 대다수가 데미안 허스트와 마찬가지로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 출신이고요. 당시 교수이자 세계적인 작가이기도 한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영향을 받아서 장르를 넘나드는 그런 창의적인 작업이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이 YBA는 또 젊은 아티스트들답게 발상도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1988년 데미안 허스트가 기획에 참여했던 프리즈라는 전시를 통해서 이름을 알렸는데 당시 통상적으로는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보통 전시를 했다면 이 YBA 작가들은 런던의 한 창고를 무료로 빌려서 전시를 했다고 하고요. 또 다들 마케팅에도 굉장히 능해서 당대 미술계의 인사들을 초대하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찰스 사치 같은 컬렉터나 갤러리스트들의 후원을 굉장히 전폭적으로 받으면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그 현대미술이라는 게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파격적인 작품들에 대해서 논란도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인데요. 데미안 허스트를 비롯해서 많은 현대미술 작가들이 미래에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